제가 연구자석을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분말 구조를 틀리게 크기를 만들어서 합해주면 굉장히 연구자석의 능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한 덩어리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수십 겹으로 되어 있고 또는 크고 작은 것이 같이 결합되어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 겹으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야같이 연구자석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어떤 그 음극재 또 양극재 기술에서도 동일하게 흑연 어떤 입자 구조, 이렇게 나노 구조라도 대중서 입자 가루를 또는 양극재 가루를 대중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시면 굉장히 이게 그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또는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그 두께가 대중소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석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탄소봉 건전지에 들어가는 이 탄소봉에도 동일합니다. 모든 납축전지의 뭐 음극재, 양극재도 동일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건전지의 탄소봉도 안에를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분말 구조에서부터 탄소봉을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파워가 세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고 수십 겹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탄소봉을 만드시거나 이게 나연판을 여러 겹으로 만드시거나 또는 이게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연료전지에서 또는 납축전지에서 기타 이렇게 겨울철에 그것도 잘 얼잖아요. 잘 얼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액상이 얼어요. 그래서 리튬이온 이동속도도 늦고 이런 부분이 시동도 잘 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이런 겨울철 같은데 냉난방을 해주자. 여름에는 냉방 이렇게 그 난방을 해주자. 이거 이렇게 했더니 YTN에서 이게 어떤 중소기업자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 이건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내고 YTN의 제 기술이 뭐 플라스틱 창문을 기존 유리창에 덧붙이는 구조 어떤 보석상이 또 털리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 안 털리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플라스틱 창문을 그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유리창이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내부에서 깨뜨리려고 해도 잘 안 깨뜨리고요. 그래서 투명도도 그저 플라스틱 창문 얇게 가면 잘 안 깨지니까 강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YTN에 보도가 나더니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을 여기다 더 씌우는 방법으로 하시던데 그래서 플라스틱 창도에 제가 내열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또는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이 두꺼우면은 비투과성이 좀 안 좋, 부채 굴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 그때 이제 접착 구조로서 안에다가 얇은 나노 구조로도 홈을 파가지고 접착시키는 플라스틱 접합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디스플레이 에도 적용되거나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 접합 구조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리기판을 여러 개 이렇게 접합을 시켜가지고 수직 터널을 만들어 수평 터널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 또는 실리콘 기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데다가 또 거기다가도 이제 실리콘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면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더 열에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와 같은 기술을 내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플라스틱 기판이 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 구조를 강한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부터 가로 세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좀 강한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뼈대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액상을 부어갖고 이렇게 만든다. 또는 입자나 가루 구조를 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넣어가지고 제조한 플라스틱이 굉장히 강도가 있어서 쉽게 열에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 유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고 이 방법은 금속 제조에 있어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금속 제조에 있어서 이렇게 그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또는 또 다른 금속이어도 상관없고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 중에서도 똑같은 마켓 철이다 그러면 약간 강도 있는 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가로 세로로 뼈대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말 구조나 입자 구조에서 동그랗거나 뭐나 이런 걸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칼을 제조할 때도 이렇게 만들고 철사나 철근
이 철근 제조할 때도 이걸 만들어 모든 금속 만들 때 이와 같이 알루미늄도 이렇게 해갖고 하면 강도가 세진다 그랬죠. 또는 같은 금속이어도 되지만 또 다른 금속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겉에는 알루미늄이지만 안에는 안에는 강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뭐 종류가 많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금속 제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무 같은 거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제조할 때도 동일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강도가 센 플라스틱으로 가로 세로로 뼈대를 주고,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고무로 뼈대를 주고 그 안에 알갱이들을 집어넣어 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합성섬유 나일론 같으라든지 합성섬유 이렇게 실에도 기존의 어떤 알갱이들 구조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실로 좀 강도가 좋은 걸로 안에 심지를 그렇게 넣어주고 서로 다른 종류여든 상관없어요. 합성섬유 합성섬유 이렇게 그 실 강도를 만들어주고 겉에는 부드럽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의 실을 갖다가 이렇게 안에는 기초 구조를 넣어주고 그다음 뼈대를 가루나 입자 구조를 넣어서 나중에 합성섬유를 만드는 이런 합성섬유 실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알갱이 구조로 해서 금색 연색 다양한 색 연색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색의 컬러풀한 이런 색깔의 실을 안에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거는 제 기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에다가 이렇게 뭐 똑같은 금속, 똑같은 플라스틱, 똑같은 고무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뼈대를 넣어주거나 가루 입장을 넣어서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다. 또는 또 다른 금속을 들 수도 있고, 플라스틱에다가 다른 금속을 갖다가 소재를 뼈대를 넣어주고 안에서 이 금속 알갱이들을 넣어서 플라스틱을 강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천연 돌가루를 금속에다가 넣어준다든지, 천연 돌가루를 고무에다 넣어준대. 천연 돌가루를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천연 돌가루를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또는 천연 어떤 금속 금속 가루를 이렇게 금속 입자나 가루를 그것을 합성섬유 실에다 넣어가지고 제가 방탄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속이나 플라스틱이나 고무 또는 어떤 합성섬유 이게 실 구조에 또는 뭐 염색제나 또 그린 물감과 모든 엔진 오일과 윤활제 이런 것들에게 그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페인트에조차도 우수하다. 그다음에 모든 가스관, 가스탱크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철근에다가 이걸 하면 이것을 굉장히 강도가 이렇게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철근을 제조를 할 때 철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닐하우스의 아연 강판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두터운 부분을 철근을 좀 강화된 철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철사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철근 구조에 있어서. 또는 철근을 만들 때도 기존에 좀 강도가 센 철근으로 먼저 기초를 이것을 안에 뼈대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샘물을 부어서 철근을 만들면 보다 굉장히 강한 철근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철근 안에 다른 금속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철근을 만들어준다든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철근이나 철판 구조에 다른 금속을 넣어서 무게는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카본 소재 같은 데도 제가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이렇게 실 구조가 나일론 구조라든지 뼈대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카본 소재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합성섬유 그래서 약간 잘 부러지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을 추가함으로써 또 입자 구조로 합성섬유 나일론을 포함시켜 가지고 카본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접합 구조에서 나노 구조의 홈을 파 가지고 접합하는 기술, 이런 금속 접합 또는 플라스틱 접합, 고무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가는데, 타이어 같은 데 접합 구조로 나노 구조 홈을 파서 접합해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동거 바퀴 이런 모든 접합 구조, 그다음에 물놀이용 매트 접합, 그다음에 산업용 벨트, 타이밍 벨트라든지 자동차 모든 산업용 벨트에도 이렇게 접합 구조로 들어간다. 이게도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플라스틱 창문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의 유리 기판 또는 실리콘 기판,
플라스틱 접합 구조에서 안에다 수평 터널, 수직 터널 파놔서 그 안에 코팅 구조를 코팅이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목 코팅제든지 뭐가 됐든지 안에다 코팅 구조가 아니라 절연 물질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절연 물질을 코팅시킬 수도 있고 이걸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유리 기판과 실리콘 기판, 플라스틱 기판의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전기선을 넣든지 통신선을 넣든지 다른 회로에 영향을 추가적으로 안 주겠죠. 열에도 강하고 이와 같은 기술을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리콘 모든 웨이퍼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실리콘에 어떤 구리 회로 들어갈 때도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러죠. 부산대 광메카트리니스 정세영 교수님이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기술은 다른 걸 설명해 놓고 설마 이걸 넣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구리 동판 이런 철사 그다음에 철근 그다음 모든 금속 구조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안팎으로 또 나중에 그 제품의 철근이다, 철사다, 이렇게 어떤 구리다 그러면 그 다시 한번 코팅을 여러 개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잘 되는 구리라든지 금속의 특성이 해결된다. 또는 인조 가죽 같은 데도 위에다가 같이 인조 가죽에다가 발라준다든지 같이 넣어서 제조를 한다는 거죠. 인조 가죽 제조할 때 천연 가죽도 위에다가 같이 발라준다든지 넣어서 제조를 한다. 이렇게 되면 햇빛색 같은데 잘 부스러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것을 쓰시면은 저기서 코팅 구조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전기선의 피복의 안팎에 또는 통신선으로 쓰이는 광섬유선의 안팎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또 광섬유선 같은 경우는 안에다 석영실을 넣어가지고 광섬유선 기초선을 잡는다. 안에다가 합성섬유 비투가일 90%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안에 기초 소재로 넣어가지고 광섬유를 만드는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합성섬유와 나일론, 합성섬유 나일론과 아크릴을 섞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어떤 광섬유 선으로 쌓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선 자체에다가도 그렇고 광섬유 안에 안팎으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전기선 피복이라든지 이런 거 피복 안팎, 그 다음에 통신선의 피복의 안팎에 이걸 넣어서 제조하시면 부식에도 일단 능하고요. 굉장히 절연이 잘 되고 우수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구조를 아까 좀 얘기하다가 철근 구조에다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에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 또는 비닐하우스 만드는 아연강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를 넣어준다. 또는 비닐하우스 아연강판에 내심에 잘 녹슬지 않게끔 처리를 해서 철근을 얇게 이렇게 뼈대 구조로 넣어주는 이런 것으로서 기존의 아연강판이 눈 오면 쉽게 휘어지는 이런 기술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것을 갖다 접합 구조로 해가지고 안에다가 뼈대 구조를 철로서 뼈대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아연강판을 만들 때부터 그 안을 이렇게 잘 철이라든지 강철이라든지 어떤 스텐 하여튼 잘 좀 강도가 있는 금속으로 그것을 뼈대 구조를 넣어가지고 아연강판을 만드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다 가루 입자 구조를 철 구조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소재로서 스테인리스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식이 되지 않는 금속 종류를 아연강판에다 섞어줘서 강도를 좀 높여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카본 소재에서도 제가 접합 구조로서 나노 구조에 홈을 파가지고 접합한다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접합 구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노 구조가 아니더라도 좀 커도 상관없겠죠.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예를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플라스틱 판 접판, 또는 유리기판, 반도체 어떤 플라스틱 기판 이런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 기판 이런 데도 접합 구조로 들어가. 반도체와 기판을 접합시킬 때도 펠리클 접합할 때도 이 접합 구조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 산업용 벨트 접합 구조에 나노 구조로 또는 그거보다 약간 더 크기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홈을 좀 파주면 접합이 잘 된다. 너무 많이 파면 깊게 파면 잘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홈을 파가지고 어떤 쿠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홈을 파가지고 쿠션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판지 같은 것에 뭐 작고 큰 예를 든 홈을 좀 파주면은 종이 박스 만드는 거고, 이것이 기존의 골판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간격별로 약간 큰 홈을 파주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그다음 보다 탄력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포장용 뽁뽁이 만들 때도 뽁뽁이를 만들잖아요. 그럼 뽁뽁이를 만들 때도 또는 비닐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우수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종이 박스 만들 때도 그렇고요. 종이 박스나 종이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인쇄 잉크 같은 데 들어가죠. 인쇄 잉크 같은 데도 이걸 넣으시면 훌륭하게 됩니다.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는 그린 물감과 페인트, 엔진 윤활제, 오일, 엔진 오일, 오일 스테인, 그다음에 뭐 도금액, 그다음에 방청제, 이런 모든 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내는 기술 구조는 뭐 기존에 이렇게 이런 고무판, 겉으로는 평판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홈을 파가지고 고무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이런 기술도 들어가. 플라스틱도 그렇게 할 수, 금속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신발 밑창에도 겉으로는 평판처럼 보여도 안에는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주면은 쿠션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뭐 이렇게 홈을 갖다가 뭐 오븐 같은데 금속에다가 제가 태양열 발전할 때 여기서 금속이다 그러면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오목거울처럼 해서 태양열과 태양광, 물을 직접 끓이는 구조로 들어가거나 해수 담수화 이렇게 물을 갖다가 증발을 시켜갖고 소금만 남게 하고 물은 증발 구조로 해가지고 거기서 증류수를 얻어서 하는 해수 담수화 산업을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태양광 조리기에도 오목거울처럼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이렇게 배치해서 태양이 어느 쪽으로 각도에서 하더라도 서로 간에 빛이 반사복사되어서 물을 끓이거나 태양열 발전하거나 그 물로 난방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목한 홈을 파주는 구조. 이것은 조명 같은데 반사가스로 이렇게 자동차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전조등이라든지 모든 집안의 조명이 반사가스로 해가지고 이것을 빛을 증폭시킬 수 있다. 뭐 레이저광을 증폭시키는 거죠. TV 빛을 증폭시키는 거죠.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열이나 냉기를 증폭하여서 데이터 센터나 집안에다가 이렇게 나노 구조의 홈을 좀 파주는 기술로 인해서 열이나 냉기가 반사 복사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평판이어도 안에는 홈을 파주는 구조로 해도 이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이나 냉기가 반사 복사된다. 또는 방음 장치에도 사용된다. 그렇죠. 방음이 바깥으로 새어지지 않고 방음제 만들 때, 흡음제 만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을 좀 약간 음을 갖다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죽이는 구조에도 이렇게 홈을 파주되 여러 겹으로 파주는 이런 기술. 골판지에도 제가 그 기술을 얘기했죠. 홈을 파주되 여러 겹으로 해준다. 그 중에서도 큰 덩어리 홈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줘서 방음 소재로 사용된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칸막이의 구조, 그 안에도 홈을 파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만 소리가 들리도록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겠죠. 음악실 작업할 때 홈을 파줘가지고 그 안에서만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기술.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소음 같은 것을 예를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홈을 파주는, 그러니까 뭐 금속 소재라든지 아니면 시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그것을 오목한 홈을 파져가지고 흡음을 이렇게 어떤 소음을 갖다가 없애는 이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한다. 소음을 줄여준다. 이런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주는 기술에는 또다시 이런 골프채 같은데 이런 홈을 파줘 가지고 장탄한다 그랬죠. 대남 매듭고조 마디고조로 이렇게 밴딩식으로라도 좀 이게 대남 매듭고조 마디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밴딩식으로 들어갔대. 이게 파워가 세진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놀랍게도 일단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약간 두터운 거를 붙여놔도 장타가 납니다. 이 기술은 낚싯대, 낚싯줄에다가 이렇게 테이핑 처리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낚싯줄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좀 뭡니까 저게 중공업에서 쓰는 조선소가 쓰는 금속 밧줄 있잖아요. 금속 밧줄에도 일반 밧줄에도 이렇게 테이핑 처리만 해주더라도 훨씬 더 끊어지지 않고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대남 매듭고조 마디고조 약간 두터운 부분이나 테이핑 처리해서 빨랫줄을 만드시거나 또는 그것도 로프 그다음에 간격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밧줄에도 부식되지 않도록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기존의 빨랫줄이나 로프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주는 기술 구조에는 이게 이런 선풍기 프로펠러, 선풍기 팬인데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주는 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길쭉하거나 홈을 파주면 여기서 훨씬 바람이 여기 부딪혀 공기가 부딪혀가 차가운 공기가 생기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홈을 파주는 기술에는 배에서 프로펠러 있죠. 여기다가도 홈을 파주거나 드론 프로펠러 그러면 이렇게 홈을 파줌으로 바람이 위로 훨씬 더 양력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헬리콥터 프로펠러 팬에도 여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홈을 파주는 기술. 그다음에 비행체 동체에도 또는 배 동체 또는 로봇의 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 밑바닥에다 홈을 좀 파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공기가 위로 무게를 조금이라도 받쳐주는 거로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 동체라든지 이렇게 홈을 뭐 동그랗게나 네모나게 길쭉하거나 뭐가 됐든 이렇게 홈을 파주면 훨씬 더 이렇게 좋다.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KGGB 탄이다. 그러면 KGGB 날개 키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거기에 뭡니까 재래식 폭탄을 실어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준 작은 이렇게 플라스틱 고조를 하나 붙여줍시다. 붙여준 무게는 별로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그거 자체가 스키 타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무게를 들어 올려줘서 장거리 항속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의 어떤 날개, 동체에다가도 홈을 파준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서도 이제 약간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게끔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홈을 파주는 기술, 그 다음에 산업용 벨트에 있어서는 타이밍 벨트 같은 데가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에 있어서 산업용 벨트랑 모든 벨트 구조는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오징어 빨판처럼 낙지 빨판처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게 이런데도 역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너무 미끄럽지 않게 미끄러우면 마찰이 생기고 잡아당기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걸 넣을 수도 있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 모든 산업용 벨트 부분에 산업용 타이밍 벨트 이런 부분들에 홈을 파줘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되게 저리 신발 밑창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어떤 데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전기요나 이런 데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무슨 생고무 비슷하게 연질에 못인데 그걸로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제 기술을 얘기를 하면 누가 듣고 있는데 제품으로 많이 나온다 이건 참 답답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원천 기술은 전데 이렇게 제가 어디에 수많은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수많은 제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쓰시는 것 같은데 원천 기술은 접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자전거의 어떤 그 체인, 자전거의 체인이 이렇게 약간 밑면을 넓게 만들어 윗면보다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조금이라도 잘 벗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힘이 잘 전달된다. 그것을 자전거의 어떤 체인을 양쪽에 체인이 있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양쪽에 체인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 벨트 이런 데도 이렇게 약간 밑면을 약간이라도 넓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잘 벗겨지지도 않고 타이밍 벨트와 모든 산업용 벨트 이렇게 잘 팽팽 돌아간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을 파주는 기술 구조에 있어서 그다음에 변속기가 자동차 변속기가 위아래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밴딩형 이 회전축에 딱 달라붙는 밴딩형 톱니바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했죠. 거기다가 안팎으로 여기 톱니바퀴가 여기 있고요. 이게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가 다시 감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밑에도 역시 동일하게 해서 맞물리게 돌아갑니다. 이런 톱니바퀴 구조에서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 밴딩형 톱니바퀴 이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저는 여기다가 약간 대남 매듭 구조, 회전축에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이런 자동차 회전축이 돌아가잖아요. 모든 회전축에는 다 돼요. 배 회전축, 드론, 프로펠러 회전축, 모든 회전축, 모터, 산업용, 가정용 이렇게 했던 회전축, 모터 회전축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밴딩 구조로 만들어도 얇게 들어가도 파워가 세집니다. 또는 이거를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만들어 놓고 오래서도 이제 내구성이 지장이 없다라는 이런 보장 속에서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강한 파워를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되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어떤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 파워를 극대화 시켜주는 경우 여기서부터 힘이 전달이 작은 것에서 큰 쪽으로 제가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회로 같은 전기 회로, 구리 회로 같은데 금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 중, 대 이렇게 해갖고 다이오드로 만든다 그랬죠. 한쪽으로 방향이 흐른다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고. 또는 여기가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전기나 열. 그리고 그 금속 다이오드 만들고 여기서 언오프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이 자체 전기가 축적되면 캐패시티가 된다고. 이 기술도 제 기술. 자동차 회전축 같은데도 자동차 회전축에 바퀴 돌리는데 작고 중간 크기 이렇게 해서 힘의 전달이 이쪽으로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 패드 같은데도 동일하겠네. 브레이크 패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패드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맞물리는 이런 식으로 작고 중간까지 크고 이거를 맞물려 주면 굉장히 ABS에 못지않은 브레이크가 형성이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모양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또 이런데 그 헬리콥터 같은데 이렇게 밴딩형 톱니바퀴 만들었고 거기다 원통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톱니바퀴가 안쪽으로만 있는 거예요. 원통형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변형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가 되는데 회전 파워를 극대화시켜 준다고 얘기했죠. 밴딩형 톱니바퀴 그 안에서 안쪽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길쭉해도 상관없고 모양은 상관이 없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면 이게 헬리콥터 같은데 들어온 이렇게 프로펠러 강하게 파워를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 모든 모터 회전축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유학 구조에 있어서 자동차 유학 구조에 있어서 여기서 액상이 여기에 밀면 여기다 홈을 파줍니다. 홈을 이렇게 파주면 액상이 이렇게 굉장히 홈이 뭐 동그랗든 네모나든 건 알아서 하세요. 세모나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과 형태가 뭐가 됐다 이렇게 하면 모든 어떤 유압의 힘이 세지는데요. 중공업 장비 유압은 어디든지 많이 쓰이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의 모습인데 약간 안쪽으로 금속이 이렇게 기역자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힘을 밟으면 이것이 이 축을 타고 흐릅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이와 같은 유사한 약간 구부려지거나 이렇게 모양과 형태를 변형시켜서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저런 기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브레이크 유압을 잡을 때,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안쪽의 구조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중소 이렇게 해서 이건 거꾸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잡으면 이것이 강하게 압을 형성해 준다. 이렇게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압을 이런 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모든 제가 저기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베어링, 볼 베어링 같은데 지구가 태양을 갖다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공회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볼 베어링을 겉에는 구이 형태지만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어서 만드시면 훨씬 볼 베어링이 잘 돌아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모든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에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트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굉장히 잘 돌아가고 부식도 잘 안 생깁니다. 이 기술은 모든 금속이나 고무, 플라스틱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합성섬유 실에도 염색제나 페인트, 그다음에 엔진오일 윤활제, 방청등 이런 데도 모든 석유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닐에도 들어가고요.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도라이바 만들 때도 제가 이렇게 스크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그러면 월에서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잘 돌려진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이 비트 이 부분도 회전 간격이 똑같죠. 끝에 부분을 촘촘히 만들어주면 여기서 회전 간격이 원래는 넓고 중간 좁고 촘촘인데 여기서부터 출발 때부터 넓고 중간 좁고 회전 간격을 틀리게 만들어주면 어쨌든 끝에 있다가 회전 간격을 많이 넣어주면 잘 파고듭니다. 이런 데에도 모든 나사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나사 볼트 나사 할 때 그 나사 얘기는 이런 데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이 잘 된다.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면 훨씬 더 회전이 잘 되겠죠. 이게 좀 길쭉한 거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런 나사 구조에도 나사도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끝에다가 회전 간격을 촘촘히 넣어주면 회전이 파워가 좋아진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게 회전 간격을 이렇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이죠.
이렇게 회전 간격을 이게 한포 기술에도 사용하는데 한포 내부 안에 회전을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내부 안에 딱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만들어서 한포 기술이나 이렇게 포신 같은데 아니면 그 소총 포신 이런 포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도 이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신 제조는 한포 제조하거나 자주포 제조할 때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부품, 자동차 강판 이런 선박 방판 이렇게 뭐또 무기용 이런 게 전차 같은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금속에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자동차 부품, 뭐 배 부품, 항공기 부품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십자나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게 약간 두터운 둔독을 만들어주면 잘 조이고 잘 풀러집니다. 이게 술도 제 기술입니다. 볼트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밑에 이거 볼트를 회전 간격을 틀리게 만들어 윗부분으로 갈수록 틀리게 만들어주고 약간 넓게 만들어주거나 넓게 만들어줘. 근데 사선으로 살짝 올라가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잘 잠깁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수도 부품 체계 모든 나사선 구조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주방 이게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 잠그는 부분이 있는데 잘 풀러주죠. 짜증납니다. 이것도 역시 회전 간격을 윗부분으로 가서 넓게 만들어주거나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딱 잠겨서 잘 안 풀러져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너트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것도 잘 안 풀려져. 안에서 딱 쫑겨 짠 받쳐주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트를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이중 구조가 되는 위에서 하는 거하고 밑에 구조가 되고 그래서 그 너트를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잘 조이게 만들어 잘 안 벌어지게 하는 기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 목 같은 거 만들 때 부식이 잘 안 되게 부식 잘 되죠.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구리 같은 제품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 YTN의 부산대 광맥카트니 정세현 교수님이 기술은 다른 건 설명해 놓고 설마 이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부식이 안 되게 제품을 출시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도 부식이 얼마나 잘 돼요. 여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 모든 구리 전기선으로 들어가 통신선으로 동방으로도 들어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소재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제가 이거 콘센트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터워야지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기술을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구리줄을 구워줘도 되죠. 원가가 좀 많이 들면 저는 이것을 바 형식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이게 두텁게 만들어 주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금속 다이오도 만들 수 있다고 한쪽에는 오돌도돌하게 두껍게 만들어 줘. 한쪽은 얇게 평판으로 만들어주면 한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한쪽은 두텁게만, 한쪽은 얇게 만들면 이게 PM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 쓰는데 PM 반도체에서도 반도체에서 하나는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는 평판으로 만들어주면 하나의 반도체로서 PM 반도체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 PM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금속이 종류가 틀려도 되지만 금속이 같은 거에도 상관이 없이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걸 수십장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절연 구조를 같든지 안 같든지 수십 장을 겹쳐 놓으면 이게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거 자체가 배터리가 된다. 절연 구조를 큰 판으로 만들면 꽤 많이 들어요. 그때 여기다가도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거나 바 형식으로 만들어 두텁게 하는 행위를 하면 똑같은 여기다 나노 구조라도 대중소 금속이 그렇게 두텁게 하는 구조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주파수 형태로 전기가 축적된다. 이것을 절연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배터리를 만들. 이것은 이제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진 걸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연결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주고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지를 결정한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연료 전지가 있다. 그러면 슈퍼카패시터 하나를 붙여놓자. 그것을 할 때 2차 전지를 달아놓는 방안 되겠습니다. 2차 전지를 달아서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끌어다서 충전할 때도 이렇게 빠르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도 이런 금속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금속 배터리에다가 이게 더 금속에다가 이런 거 구리다 그러면 일단 코일을 감아가지고 구리 코일을 감아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어떤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 알루미늄 알갱이도 돼요. 전도가 되는 것, 그럼 전기 전도가 돼. 대중소에 틀리게 만들어내면 이것이 액체 플러스 금속 배터리가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를 나눌 수도 있다 그랬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쓰신다. 이거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구리판만으로 이렇게 태양 전지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구리 코일로만 이렇게 딱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진짜 어이상실인데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이런 구리판에다가 어떤 대중소 이렇게 알갱이들을 붙여놔요. 나노 구조로도 이렇게 붙여놓고 바 형식으로도 들어가요. 전기를 확 걸어줘요. 그러면 이게 제가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빛을 전기가 빛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둘은 동질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좀 딱히 뭐 단어가 떠올리는 게 없어서 공명 현상이라지 이렇게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네, 그것을 원하는 곳으로 빛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파를 걸어줘가지고 빛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빛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파를 걸어줘가지고 약간 주파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파수 이렇게 해서 전기적인 에너지가 좀 강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빛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 써가지고 빛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따라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특정 소나 같은 기술에서도 이렇게 약간 주파수 해당되는 음역의 주파수를 걸어주면 소나에서도 지붕할 수 있다. 또는 어떤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동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통신 장비에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렇게 청취하기 위해서 송수신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잘 지켜 그것을 주파수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동일한 주파수를 이렇게 딱 걸어주는 현상. 이렇게 되면 라디오나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TV에도 공중파 TV에서도 사용하거나 기타 모든 여러 군데서 전파를 갖다가 이쪽으로 유도하는데 안테나 구조, 안테나나 레이더,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겠죠. 자기가 되돌리는 전파를 이쪽에서 잘 캐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극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유도가 된다는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소리다. 그럼 주파수 영역 있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자기가 걸어주면 그쪽으로 소리가 지분되므로 다른 쪽으로 소리가 안 가겠죠. 방음 기술로도 사용됩니다. 보청기에다가 그것을 주파수로 걸어놓으면 그쪽으로 소리가 지분이 되겠죠.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콘센트로 가서 이 두텁게 어떻게 만들어주거나 줄을 구워주거나 두텁게 만들어줘야 돼. 두껍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이게 너무 얇다는. 저도 최근에 5개 갈았다니까요. 이것도 두텁게 해줘야 돼. 줄이라도 구워줘.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난로의 연료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화목난로 연료도 같은데도 거기도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열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열이나 냉기가 축적이 되는데 뭐 바 형식으로 들어죠. 같은 금속판이라도 약간이라도 두텁게 만들어주면 냉기나 열이 증폭된다. 축적이 된다. 자갈에다 열 축적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냉장고나 이런데 그 다음에 히터기 아니면 오븐 이런 데다가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오븐이나 어떤 히터기 같은 데다가 오목한 옴을 파주면 열이 증폭된다. 또는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데다 오목한 옴을 파주면 열이 냉기가 증폭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나 어떤 에어컨에 알루미늄으로 판을 만들어 놔가지고 옛날에는 구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거기 부식 쪽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것은 이제 동판이 가지는 살균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알루미늄에다가 구리를 갖다 코팅을 해가지고 하면 이 기술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에어컨 했을 때 그럼 살균 구조가 된다. 에어컨 그럼 알루미늄이나 기타 다른 금속에 구리를 도핑을 해가지고 그것을 부식이 된다. 뭐라 그러죠? 그 구리에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돼서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이렇게 해서 방지를 해서 이게 구리가 살균 효과를 갖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LG나 어디나 하지 마세요. 삼성이나. 콘센트를 이렇게 옆으로 꽂을 수 있게 물이 잘 안 들어가게 하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것도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났습니다.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저거 내가 누전 차단기를 달자고 이렇게 콘센트 했더니 이걸 여기다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얘기만 하면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다 다는 거예요. 기술 구조도 모르면서 남의 기술 베끼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걸 호기심에 사봤어요. 집에다 달아놨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비싸요. 오질하게. 비싼데 일반 콘센트는 몇천 원인데 이거는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래도 사봤어요. 근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 이상 원인을 찾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빨리 빼버렸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 그건 이제 그로부터 그런 영상이 없더라. 이유를 알았어요. 망치로 깨갖고 두려가 캐왔더니 이걸 그대로 꼽아놓으세요. 여기에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야 되고 이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돼요. 누전 차단기에 들어가는 이 전기선 굵기 여기 출력선이 똑같아요. 입력과 출력이 똑같아야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다 다루는 입력과 출력이 똑같죠. 누전 차단기를 이렇게 만들도 이렇게 만드실 건가? 기술 도둑질은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 법이 있는데 이거 다 떼어 버려야 돼요. 전부 다 비싸게만 하고 이거 화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제품은 즉시 교체를 제가 권고합니다. 화재 납니다. 화재 도리어 화재가 납니다. 전기가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텁다 보니까 전기선이 구리선이 여기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화재가 납니다. 여기 안에서 타는 거예요. 열이 축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술은 대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전업하시고 좀 봅시다.